이 재테크로서의 아파트가 유효하냐, 오를 줄 알고 산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오르는 조건과 오르지 않는 조건들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회가 업로드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참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으시죠?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회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꼭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만큼 워낙 중요한 뉴스가 쏟아지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빨리 알아보고 또 얼른 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몰라서 손해보면은 안 되겠죠. 오늘 주제 사실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아파트의 시대는 끝났는가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파트의 시대라는 의미는 이 재테크로서의 아파트가 아직 유효하냐라는 뜻이죠. 편리한 것도 있고요. 좋은 점 많습니다. 그 편리한 아파트에 살다가 한 몇 년 살았는데 이게 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참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죠. 이건 오를 경우 얘기고요. 오를 줄 알고 산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고 다른 동네는 또 오른 것 같아요. 이러면은 속상하죠. 자,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초대 손님 KDB 투자 컨설팅 연구소 김미라 박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저는 김 박사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공부 잘하는 미인을 어디서 찾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나중에 직접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박사님도 아파트 사시죠? 네, 지금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 중에 아파트, 물론 지금 보이는 게 아파트 건물이 커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네. 아파트 정말 많아요. 네, 그렇죠. 주거 형태를 몇 대 몇 정도로 보면 될까요? 거의 한 60, 부산 인구의 한 65%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35% 정도밖에 안 된다? 단독주택 그 외에 여러 가지. 아파트 이외에? 예, 이외에. 예. 네. 그러면은 65대 35면은 상당한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 시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네.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 해보니까 딱 2명 손 들었어요. 그랬구나. 전부 아파트 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제는 아파트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주거 형태가 됐다라는 건데요. 주택으로 지금 이사하고 나니까 장점도 많아요. 앞에 베란다도 널찍하고 그래서 네. 좋은 점이 있긴 한데 분리수거 해야 되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한번 생각해봐도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가기 싫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분리수거 담당인데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잔소리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에 붙은 스티커 이런 거 다 띄고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아파트 불패였잖아요. 분양받으면 그냥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그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어느 건 잘 가고 어느 건 오르고 어느 건 오르지 않는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장 큰 재산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살았는데 그럼 내 산 가격하고 거의 그대로다. 네네. 내지는 오히려 이제 오래되니까 네네. 가격이 떨어졌다. 네. 이런 데도 있단 말이죠. 네,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가격이 오르는 조건과 오르지 않는 조건들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고 오르는 보면. 조건을 알면 네네. 그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네. 오르는 조건 우선 한번 네. 물어보죠. 요거 여러분들 메모하셔야 됩니다. 네. 메모 안 하고 그냥 보시면 되네요. 네. 네. 오르는 조건은 한 4가지 정도로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 첫째, 역세권. 네네. 네. 그다음에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네.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네. 그다음에 학군이 좋아야지 아파트 네.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역세권이라는 건 지하철 기준으로 지하철역. 해서 네. 지하철 기준에서 한 5분 정도에 네. 있는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선호를 하더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5분이면은 너무 범위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5분이라면 걸어서 5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네. 한 5분 정도로 역세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울은 걸어서 10분에서 20분까지도 역세권으로 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부산은 한 5분 정도로 본다. 범위를 네. 상당히 좁게 보네요. 5분 정도 그냥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네. 그냥 한 5분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브랜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10년 전에 그 논문을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고를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네. 했는데 10년 전에도 브랜드고 네. 지금도 브랜드더라고요. 예. 브랜드가- 가격 차이가 실제 그렇게 나나요? 네, 그렇죠. 거의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조건에 있어가지고 브랜드냐 비브랜드냐의 차이. 똑같은 조건인데 네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뭐 무슨 테이트, 네네. 무슨 미안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일군 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네. 네. 아 그런 데는 분명히 처음에 살 때 비싸고 당연히 비싸겠죠. 아무래도 조금 예. 뭐 비싸겠죠. 예, 비싸게 사고 또 비싸게 판다 네네. 이런 뜻이죠. 네네. 그래서 브랜드를 선호한다. 네. 자, 세 번째 대단지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이거는 아까 그 브랜드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브랜드 아파트는 대부분 대단지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네네네. 또? 브랜드면서도 네. 대단지 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가 좀 있거든요. 대단지의 기준은 몇 세대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2,000세대를 대단지라고 하는데, 네. 그냥 그 현장에서는 한 1,000세대 정도 넘어가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들어가게 되죠. 아, 1000세대만 넘어가도 그 대단지 아파트로 분류를 네네네. 한다라는 건데 대단지 아파트가 오른다. 짐작은 가는데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찝지는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라 하면은 장점이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관리비가 제일 저렴하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주변에서 되게 부러워하죠. 네. 네. 적은 돈만 내고 헬스클럽 같은 네, 거 이용할 그렇죠. 수 있고 네네네. 뭐 어떤 곳은 뭐 목욕탕이 잘 돼 있는 것도 네, 있고 독서실뿐만 아니라 독서실 네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뭐 게스트 하우스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 네. 무언가 이렇게 다 해결이 네, 되는 해결되죠. 그런 분위기. 네. 대단지 옆에 네. 자, 한 1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 옆에 한 100세대짜리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으니까 네. 요거를 사면 예. 이 대단지 프리미엄을 비슷하게 누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건 또 혹시 없을까요? 1000세대하고 100세대 너무 차이가 커요? 비교를 예. 한 500세대를 하면은 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것도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오르는 폭은 많이 오르는데 네. 단지수가 많은 데가 예. 내려갈 때는 또 작게 내려가지만 그 작은 세대는 아무래도 가격도 많이 안 올라가고 가격을 뒷받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붙어 있을 때는 어쨌든 대단지 쪽을 네. 어떻게든 자금 조달을 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산 지역에 이제 같은 조건으로 역세권이고 모든 조건이 같은데 세대수가 이제 일군 업체 브랜드에다가 이제 학군도 다 비슷한데 그 가격 차이가 거의 1억 차이 나더라고요. 예, 모든 조건이 똑같은 네. 거예요. 여기는 뭐 2,500세대고 바로 옆에 붙었는데 여기는 500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격이 비슷하다면 대단지를 선호하셔야 되겠죠. 뭐 비슷할 리가 없죠. 네. 당연히 비쌀 네네네, 거고요. 네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작은 단지의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예, 상승이 제한적이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살 때 조금 무리해야 되겠네요. 무리하면 안 되고 예. 그래도 그 수준에 맞춰서 가는데 이제 네. 그것도 방법이 있죠. 대단지 아파트에 이제 층수가 좋고 방향이 좋은 곳은 비싸니까 네. 아무래도 저층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네. 가면 이제 그 가격이 갭이 좀 줄어드니까. 네. 아하, 그럴 땐 좀 저층을 찾으면은 또 네, 하나의 조건이 방법이 조금 안 되겠네요. 좋은 쪽으로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네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짚으신 게 학교 얘기였어요. 네네네. 물론 좋은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오른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 요즘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혼부부한테 뭐 학교 없으면 어떻고 뭐 이제 그럴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나는
그 초등학생도 없고 네. 이제 애들 다 이제 그 키웠으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네. 나중에 팔 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아. 팔 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파트 살 때 고려하는 부분들이 초등학교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네.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학군에 따라서 가격 차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많이 나는데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이점이거든요. 아, 예. 길 건너서 가고 이런 거 네네. 물론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극좀 같네요. 많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단지 처음 안에 보내니까. 있는 게 좋겠다. 네네. 그럼 뭐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중고등학교 뭐 여기도 좀 이제 단지 내에 있는 게 좋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아, 중고등학교 예. 또 좀 다르네요. 예, 초등학교가 안에 네. 있는지 없는지. 네. 이제 그게 좋고 네, 그렇죠. 중고등학교는 뭐 일단 교통 편리한 곳에 명문 네, 이른바 그렇죠. 잘 알만한 학교가 있으면 네네. 뭐 그 정도면 되겠네요. 네네네. 꼭 단지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러면은 결국 결론은 여기서 1차 잠깐 정리를 하면은 좀 비싸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팔 때를 생각해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네. 들어맞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찾아보면 많은데 네. 그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한테 그 네 가지 조건에서 만약에 못한다 이러면 꼭 한 가지만 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은 충족해야 해라 한다라는 무조건.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주택을 사고 팔고 할 때 보면 두 가지 조건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도 팔리지도 않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이 아파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굳이 가셔야 된다면 한 가지 조건만 빠진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뼈를 묻을 생각이 아니면 네네. 할 때는 꼭 염두에 둬야 예,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만 빠지는 것까지는 괜찮다. 예, 뭐 그나마 하나만 빠져야 네. 되겠죠. 만약에 두 가지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저도 이거 두 가지 해당되는데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예. 요즘에 정부에서 연일 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고가 아파트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뭐 9억씩 되는 아파트를 몇 명이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뭐 만약에 우리 집이 뭐 한 6억 되는데 뭐 그 아파트 가격을 잡자고 뭐 정부에서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고가 아파트를 잡으려고 하면 네. 상대적으로 좀 중저가 아파트가 좀 더 그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이 조금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 투기 지역 쪽에 관계되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관계가 좀 없어요.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 9억 이상 넘는 아파트가 네. 한 8,5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해운대 마린시티 쪽에 그 6,000세대가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민은 이제 9억 초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아파트는 편리하지만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살기 좋은 곳의 가격은 오른다. 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찾으면 역시 재산 증식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게 정답입니까? 정답이보다는 저는 제주도 쪽에 선호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네.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략 65% 이상의 아파트에 네. 산다고 하셨는데 그 65%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 되겠네요. 네. 결국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아파트에 부담이 되더라도 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런 결론에 다다르고 있네요. 네네. 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조건에 해변을 같이 끼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소위 서울 쪽에서는 숲세권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서울에는 예. 이제 역세권에다가 숲까지 끼면은 굉장히 네. 좋은 아파트다 네. 이제 보고 있는데 부산 네. 같은 경우에는 해변을 끼고 있고 네. 이제 평지 아파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그게 조건에만 네 가지에서 하나 더 들어가네요. 네네네. 그러면. 네. 해변을 끼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 소위 뭐 해수
동은 바닷가는 아닌 것 네네네. 같은데 예. 해운대 수영 정도 오르는 거는 그런 이른바 해수거래도 해당이 되네요. 예, 그건. 예. 그래서 이제 아. 가격 상승폭이 거기가 좀 많은 편이죠. 다른 데보다 조금 네. 더 오른다. 네, 네. 출근 시간 거리가 만약에 1, 20분 더 되더라도 네. 그거 좀 포기하고 네.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쪽을 찾아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 그렇죠. 아빠들 좀 출근 좀 멀리 하십시오. 네. 그래도 나중에 목돈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는 아파트의 조건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드린 말씀은 전반적으로 다 1가구 1주택 한 집 한 채 가지고 내가 진득히 몇 년 살다 보니 다른 데보다 손해 보지 않을 만큼 올랐다. 이 그런 아파트를 찾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질문 사항 더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요. 자,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 신경 안 쓰다 보니 역주택이 됐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억짜리 한 채나 6천만 원짜리 10채나 총액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주택자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